법무법인 제휴의 권인칠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볼 건데, 권 변호사님께서 약국을 하고 계신 임차인을 대리해서 소송을 하셨고 권리금으로 그때 8억 정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적인 사건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방송이라서 조금 떨립니다. 평소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A씨가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형병원 앞에서 약국을 임차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임대 보장 기간이 5년이었는데 4년쯤 되었을 무렵에 임대인이 갑자기 새로운 임차인에게 약국을 임대하기로 했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임차인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하나 찾아와 가지고 권리금 10억 원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예상했던 대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 내용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딱 지나자마자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으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소송에서 이제 쟁점이 된 사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나요?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거절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준비해놨던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이 허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허위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또 실제로 계약금 주고받은 그 내역을 갖다가 증거로 제출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5년이 지나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도 없으니까 나가야 된다. 딴 사람으로 바톤 터치도 안 된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죠. 근데 그때 그 무렵에 대법원 판례가 임대기간 5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례가 마침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제시했더니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는다. 라는 건 되게 중요한 대법원 판결인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나왔던 대법원 판례.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인은 유사한 곳의 약국 권리금이 1억 6천만 원밖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차인 쪽에서는 약국 권리금 감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인은 적절한 권리금으로서 시설비 3,500만 원, 영업 권리금 12억 5천만 원 등 합계 12억 8,500만 원이라고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국의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영업 권리금이 지금 12억 5천만 원 감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국의 권리금, 특히나 이 영업 권리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약국 권리금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조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조재료가 뭔가요? 조재료는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돈과 본인이 부담금 이런 걸 합쳐서 한 건에 한 7천 원 정도에서 10,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약국 가서 약을 살 때는 거기에 그 약 원재료값이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조재료가 붙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또 권리금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옛날에는 5년 정도만 임대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5년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으니까 10년 동안의 수익을 감안해서 권리금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약사님들이 이렇게 임차인이고 약국 권리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자,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신규 임차인을 일단 빨리 물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치면은 바로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고 권리금 계약서 체결하고 그리고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데려가서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증거로 남겨야 됩니다.
녹취를 하든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단계별로 계획서 같은 걸 좀 작성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절차들을 정하고 법률 검토를 한 다음에 네. 그것을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그죠. 나중에 소송에서 권리금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